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는 연애운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운의 흐름 또 신년 운세를 기준으로 카드들을 뽑아봤어요.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는지, 또 23년에는 어떤 중요한 기운이 있는지, 어느 달이 가장 그 기운을 잘 받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행운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2023년 행운을 기대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22년의 주요 장면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면 침묵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침묵이라는 것을 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섣불리 표현하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한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좀 행복이 발견되기보다는 약간 무료함을 강요받지 않았나라고도 보이는데요.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몸이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해요. 가벼운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점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뭐 일주일 정도 뒤에 외래 진료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근데 수술을 마친 지 한참 됐고 이제 몸이 정말 괜찮아진 것 같으신데 병원에서 약간 퇴원을 안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병원이 나를 가둬놓고 돈을 벌려고 퇴원 안 시켜주나? 왜 나를 가둬두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라분들의 22년은 휴식이라면 휴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묶여있고 갇혀있고 고여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 의사 선생님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퇴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간호사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알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의사 선생님이 오지 않는, 이 결정권자가 도착하지 않은 이런 느낌이라고도 보여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어떤 날에는 좀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제한되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 또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셨다든지 혹은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셔야 했다든지 어떤 시기적인 운이나 때가 계속 여러분의 하고 싶은 방향을 막고 있었고 이루지 못하게 했고 또 그래서 여러분은 좀 시간 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키워드도 보이는데요. 두 번째로 침묵의 방향은 정말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걸 표현을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은 말을 해도 상황이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 차원의 침묵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결코 들어주지 않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이 또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장면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이 결국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당신은 퇴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유는 딱히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가 있었다든지 또 그런 결론을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뭐 공부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든지 이것도 다 침묵의 방향이에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근데 시험이랑 내가 소통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뭐 면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거에서 오는 좌절 같은 거,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침묵을 강요받은 이런 것도 가는 거죠.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 몸이랑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지셨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라분들의 키워드에 지금 인내, 끈기라고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어떻게 또 참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인내한다, 끈기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인내와 끈기가 어떤 결과를 만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끈기 카드에서도 보시면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마음먹는 것, 할 수 있다. 또 그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게 또 명확히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마음먹은 것을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어쩌면 대단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싶고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건 나에 대한 신뢰까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보라분들은 23년에는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시면 그 목표까지 가는 발걸음, 이걸 실제로 이뤄내신다는 거고요. 또 그걸 이뤄내는 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럼 그 다음까지도 여러분이 목표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그럼 마음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먹는다는 게 억지로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넣는 좀 자발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고 또 그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보자.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흐름이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외적인 칭찬이나 어떤 평가 이런 데서부터 동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 올해는 내가 직접 힘을 불어넣게 되거든요.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자기 개발을 하실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시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좀 더 자유의지가 발현될 거고 또 그게 성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엄청 올라가요. 어떤 대회나 공모전 같은 것에 욕심내보시기에도 좋은 시기고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시기죠.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라든지 메달 같은 거, 경기 같은 거에 도전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확실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장의 동력 자체를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것에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내가 물건을 훔쳐야겠어, 내가 사기를 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쪽으로 막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에서도 내가 마음을 어디에 정하는가 이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방향을 잘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건 아닌지 그냥 대충 살자, 게을러지자 이러면 정말 끝없이 수렁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쭉 바닥까지 뻗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어떤 결과나 성과나 확실히 긍정적인 도전, 이동 이런 쪽으로 에너지 방향을 잘 생각하시고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분들의 경우에는 22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분만의 세계가 인정받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22년에는 약간 침묵, 좀 조용하게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23년은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활짝 펴지는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봄의 이미지를 가지셨어요. 사실 22년은 숫자 4의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이 숫자 4는 사각형의 안정을 말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각형 안에 갇혀있는 모습, 또 지나치게 고요하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 23년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보시면 감정이 일단 숫자 3을 만나고 동전은 숫자 6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확장되면서 숫자 8까지 커지거든요. 이렇게 독보적으로 24년에는 여러분의 세계가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성장이 확실히 되는 시기예요. 먼저 보시면 올해는 여러분의 감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컵 3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3은 첫 번째 성장을 말해주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가운데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이 공을 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몸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카드는 이제 영혼이 연결된 것 같은 우정이 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모여들게 될 것이다.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지금 세 사람이 있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이 주인공이 또 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여러분이 올해는 좀 사람들과의 장면 안에서 리더가 되는 역할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특히 연결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간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이 없으면 이제 깨질 수 있어요. 행사나 어떤 모임 같은데 여러분이 확실히 주인공이 되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은 약간 마음먹은 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치고 나가게 되고 발전을 더 강하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계획한 일 이런 쪽으로 더 우선순위를 두시게 될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만남 같은 거 우선순위가 상충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원하는데 여러분은 미리 짜놓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면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너는 정말 중요한 거에 따로 있고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아쿠아 오라 카드 관계 안에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진심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확한 주장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이게 있어야 당신이 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당신도 상대방에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올해는 특히 여러분이 타인을 이해하고 또 상황을 받아들여가면서 성장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오해 없이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 공통적으로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보라분들은 여러분의 세계 자체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경계가 또 명확히 있어야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건강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보라분들의 이미지는 이제 막 여러분이 농장을 하나 가지게 되고 그 농장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울타리를 막 세우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까지는 좀 겨울이라서 웅크러들어 있었고 아직 씨앗이 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약간 척박해 보이는 좀 침묵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23년은 이제 여러분의 꽃들이 막 자유롭게 피기 시작하고 막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농장의 주인이니까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농장 가꿔볼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농장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막 꽃이 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구경 오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 너 어떤 꽃 어떻게 키울 거야?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여러분을 붙잡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씨앗을 심었냐는 등 약간 말이 많아지죠. 그럴 때 여러분이 울타리를 잘 쳐놓으셔야 사람들이 좀 작은 새싹들은 밟지 않게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농장을 꾸미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는데 여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약간 여러분만의 바운더리를 확실히 정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제 애정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또 그만큼 책임감도 조금 따를 수 있고 내 세계를 단단히 내가 온전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좋은 시기는 확실하죠. 또 오늘 동물 카드에 낙타 카드 그리고 태양곰, 선베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동물은 다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일단 낙타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걸어가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고요. 또 태양곰은 야행성으로 살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평화롭게 나무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태양곰은 밤에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사냥하는 야생적인 야성의 동물이에요. 나만의 타이밍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직감대로 움직이거든요. 보라분들은 이렇게 이 태양검의 결단력, 나만의 세계 이런 것들을 또 낙타처럼 잘 꾸준히 유지하시고 또 끝까지 이뤄내실 수 있는 그런 끈기가 발현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럼 보라분들에게 몇 월이 오늘 카드들의 기운들, 이런 확장의 기운과 성장의 기운, 또 끈기가 발현되는 모습, 언제 좋은 운이 발현되는지 먼슬리 카드 2장 뽑아볼게요. 네, 8월, 12월 이렇게 2달이 들어왔는데요. 이 2달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보라분들은 23년 동안 여러분의 울타리를 잘 만드시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도 높이시고 여러분의 세계를 단단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람들과도 오해 없이 건강한 소통을 하셔서 여러분의 세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단단히 키워지고 또 결실도 보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 고르신 분들 먼저 22년에는 어떤 장면들이 크게 들어왔는지 4장 카드 보면서 여러분의 22년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좀 의지가 있었지만 그게 뚜렷하게 성과로 드러나지 않으셨던 부분, 또 조금 답답하셨던 날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때를 보내신 건 아닐까라고도 보이는데요. 이 시기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폭풍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줄기를 만들어가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올해 줄기에 비해서 그 열매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새싹이 처음에 자라나기 시작할 땐 정말 가열차게 막 열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중간이나 혹은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날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내가 어떤 거는 좀 작심삼일로 끝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든지 뭔가 완성이 되지 않은 요리, 이걸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찝찝함도 보이거든요. 하긴 했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다, 성에 안 찬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연초에 목표를 한 10개 정도 세우셨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이뤘고 반 정도는 이루지 못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반을 한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려워서 이루지 못한 걸 두고 자꾸 미련을 가지게 돼요. 혹은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작은 나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란분들이 의지를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칼 1번 카드랑 완즈 시종 카드, 뭔가 가능성이나 효율성 보면서 이리저리 재지 않았고 일단 도전해보자, 약간 이렇게 강한 의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물론 이 칼 1번 카드는 가능성이 희박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완즈의 시동도 좀 호기심이 있지만 아직은 완성을 보지 못한 시기,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왔다든지 성적이 막 착착 올라야 되는데 발전이 눈에 확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신 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혹은 약간 하나를 공부해서 하나를 올렸더니 또 다른 거 하나는 정체기가 오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만족이 좀 안 되는 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의 상황처럼 전반적으로 파랑분들은 올해 처음에 목표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거는 뭔가 만족이 되고 또 어떤 거는 뭐가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다른 누구한테 짜증이 난다기보다는 스스로한테 답답함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아래 들어온 고스트 카드.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거든요. 아무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편한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불편한 거? 약간 이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거울을 봐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한숨이 나와요. 남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약간 스스로 단점이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파랑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약간 일부러 여러분이 좀 사회적으로 연결을 끊으려고 좀 자제하려고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나 스스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짜증이 난다든지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좀 혼자 있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우물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는 거를 내가 그냥 선택하겠어. 좀 이런 장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22년의 상황이 파랑분들이 이제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목표가 낮은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사실은 적어요. 왜냐하면 시도를 안 하니까요. 목표가 낮은 사람은 그리고 기대치 자체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주 신생아 같은 어린아이를 볼 때는 걔는 밥만 잘 먹으면 또 걷기만 하면 또 몸만 건강하면 바랄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꾸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대치가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건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특히 불만족스러움이 커졌다.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두고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표를 좀 높게 세우는 편이시라든지 또 목표를 높게 세워서 거기서 동력을 많이 얻는 편인데 올해 그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 다 좋은데 여기 안에 조바심이 끼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어야 정말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한 번 더 멀리서 생각하면서 다시 또 붙어치도 하고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화가한테 시간 제한이 있다면 그 화가는 작품의 완성도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타임라인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만큼 그려야 되고 이렇게 자꾸 정해지게 되면 조바심이 나면서 예술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조바심이 없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깨에 오히려 힘을 뺐어야 됐는데 약간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22년에는 여러분의 운대에서 자꾸만 주변에서 뭔가 세태가 막 빠르게 흘러가서 여러분의 조바심을 자극했을 수 있고요. 혹은 비교 대상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비교가 됐을 수 있고 원하지 않았던 경쟁 상황에 몰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완벽주의에 조바심이 끼어들면서 자꾸 스크래치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3년을 말해주는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용기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용기라는 카드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차원에서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카드에 적힌 문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두려움을 직면할 내면의 힘을 찾았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용기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걸 보면서 용기를 내자 약간 이런 외침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이 카드가 말하는 용기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오만함이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용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이루지 못할 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이루겠다 이런 오만함도 아니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는 결국 어떤 상황에 쓸려서 왠지 내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남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 용기를 내는 거. 이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일단 있고요. 그걸 지금 찾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내면에 용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면 물건이 있으니까 찾는 거거든요.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았어.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건 계좌에 돈이 있다는 말이고 돈이 없으면 현금으로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용기라는 내면의 힘이 있는데 그걸 23년에 찾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내면의 힘을 찾았어요. 그 힘이 무엇인지 자세히 봤더니 그건 바로 두려움에 직면하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 또 이미 두려움이 자욱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안개처럼 답답하고 또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딱히 답이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잘 그 두려움 뒤져보니까 그 안에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용기 있게 찾게 된다. 이게 이제 올해 파랑분들의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카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현실에 맞춰서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올해 파랑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 자체를 극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일단 꿈을 만들고 정하고 거기 맞춰서 다시 뭔가 마음을 굳게 먹기에 좋은 시기예요. 또 오늘 나머지 카드들도 보시면 여사제 카드 또 별 카드가 나왔거든요. 특히 뭔가 누구한테 이거 말하면 비웃을지도 몰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꿈. 그런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꾸어라.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생기는 두려움 이미 있는 거 당연하다. 당연히 있는 그 두려움을 직면해라. 용기를 내라. 이러한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창문이 있는데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창문이 자꾸 가려져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가려져 있던 창문을 닦아보면 여러분의 꿈이 보인다라고 해요. 올해 여러분은 용기라는 아주 깨끗한 천을 받게 되고 그 천으로 가려져 있는 창문을 닦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꿈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명확히 보시게 된다고 해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파랑분들한테는 이제 올해에는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두려움이 가득 끼어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여러분이 용기라는 천을 사용해서 닦아야 한다라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라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일이나 운동이나 남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꿈 자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보시는 파랑분들 중에서 제가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약간 허황된 꿈을 꿔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파랑분들은 올해는 그렇게 허황된 꿈은 어차피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사실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오늘 카드들은 그게 현실로 될 수 있다. 그만큼의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별 카드를 보시면 머리에서 이미 빛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앞에 여사제이기 때문에 하늘이랑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머리에서 빛이 직접 나오고 또 하늘에서 빛이 여러분의 머리로 직통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어차피 의미 없는 꿈이나 뭔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꿈 이런 거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실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완제의 여왕이기 때문에 완제의 여왕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익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다음 발걸음도 내디딜 수 있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여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분들 경우에는 도움을 살짝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해석해주는 사람, 번역해주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결국 여러분이 뭔가 손으로 이뤄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꿈을 꾸어라. 그러면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여왕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파란분들은 올해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또 꿈을 이어가고 매듭 짓고 또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주기를 딱딱 끊어서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여러 개 이룰 수 있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늘어지게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완제의 여왕은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여러 번 달성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여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효율성도 높여주고 또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연습도 되실 것 같거든요. 목표를 작게 만드셔서 그걸 이룰 때마다 스스로한테 작은 보상을 계속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보상이 다시 힘이 되면서 한 번 더 목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사제랑 별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큰 목표는 어차피 하늘이 알려줄 거고요. 또 하늘이랑 소통하면서 꿈을 조정해 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하늘한테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셔야 되는 때예요. 큰 목표 아래 작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걸 달성하시면 이제 하늘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아, 파랑이 진짜 용기를 내고 있구나. 두려움에 직면하는 연습을 스스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구나. 약간 하늘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이랑 여러분이랑 계속 연결이 되고 소통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이렇게 번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23년 올해에는 여러분한테 하늘의 서포트, 하늘의 응원이 올 것이다. 긍정의 차원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이 시어 카드, 예언자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올해 파랑분들한테는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특히 하늘이랑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이랑 직접 소통한다는 거는 또 어쩌면 세상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랑 여러분의 꿈과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랑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이 두려움은 결국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만든 먼지였을 뿐이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올해는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하늘과 나와의 소통, 하늘의 메시지일 뿐이고 세상의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실 거고요. 또 하늘이 어쩌면 올해 여러분한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엄청난 숙명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하늘이 직접 여러분한테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운명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때 나온 카드가 이 물뱀 카드예요. 이 물뱀은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다져질 때, 또 영혼의 힘이 강해질 때 그때 나오는 카드예요. 올해 파랑분들은 이렇게 하늘과 직통하시게 될 것이고 직접 연결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꿈과 숙명 같은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두려움을 걷어내는 용기 이런 거랑 함께 이제 앞으로 전진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힘이 들어올 때는 하늘의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스스로 한번 꼭 돌아보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요. 내가 진짜 여기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명상을 하신다든지 혼자 생각하는 시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먼슬리 카드를 2장 뽑아서 이제 언제 파랑분들이 이렇게 하늘이랑 직접 소통하게 될지 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2달 뽑아볼게요. 네, 파랑분들은 2월하고 7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2달을 활용하시면서 이제 파랑분들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만의 꿈, 하늘이랑 이야기하시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작게 목표를 만들고 성공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점점 미래를 하늘이랑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채워지는 23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22년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2022년을 보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와요. 여러분은 올해 보내시면서 좀 스스로에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22년을 돌아보셨을 때 좀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라는 것, 좀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보여요. 초록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어떤 중독적인 취미라든지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좀 술을 줄이려고 했는데,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했는데, 야식 같은 거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약간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가기에 쉽지 않으셨겠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어떤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걸 고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올해는 좀 부지런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뭔가 아침형 인간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SNS 활동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뭔가 꾸준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내가 시간을 특히 어떻게 쓰고 싶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보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약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다든지 뭔가 꾸준히 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나는 안 되나 봐 약간 좌절도 보이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 목표를 꾸준히 이루는 거 정말 쉽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상황이나 여건 같은 것, 환경 이게 진짜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고 뭔가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줄이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야근 자체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가 뒤로 밀렸다든지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회식이 자꾸 생기고요. 이게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목표나 방향이 이제 세상에서 방해받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어떤 거를 좀 극복하려는 그런 목표 가지셨는데 그 극복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목표 자체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2022년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데빌 카드, 또 칼 2번 카드 이게 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말해주거든요. 술을 끊겠다고 결심은 할 수 있지만 이 술 마시는 건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랑도 연결돼 있어요. 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으니까 대안이 없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카드들은 초록분들에게 당신은 그렇게까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물론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모든 하루하루의 행동에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 초록분들 중에서는 이제 2023년을 생각했을 때 약간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도 또 목표를 세우면서도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차피 목표를 세워봤자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 또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도 있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23년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초록분들의 카드를 보면 현상 유지의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뛰어가실 수 있고 거의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셨거든요. 올해 많은 초록분들은 약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을 기르고 또 등에 여러분이 날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날개를 감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 유연한 편이 아니어서 손을 이렇게 등 뒤로 돌리면 날개뼈까지 잘 닿지가 않아요. 근데 유연하신 분들은 손으로 등을 잘 짚으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서서히 등을 손으로 직접 만지시면서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감지하시게 될 거고 내가 날개가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보여요.
결국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재능이나 능력 같은 것이 발견된다라고 보이고요. 발견된다라는 속성 때문에 사실 물론 예전에 있던 거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 나는 뒤져보지 않았을 뿐인 거죠. 책장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상금을 찾는 느낌? 원래 내 건 맞는데 그게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한다. 약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23년의 초록분들은 약간 보물찾기 같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의 23년 대표 키워드는 신뢰인데요. 이 신뢰 카드를 보시면 나는 받아들인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이 초록분들의 올해 운명의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내면의 목소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가 없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22년은 특히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내 마음은 지금 이래. 약간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 혹은 표현은 하셨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듣지 않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마치 인어공주가 있는데 땅 위에 올라와서 이제 목소리를 잃은 거랑 같은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인어공주한테 마법이 잘못 걸렸어요. 실제로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냥 마녀가 야, 너 이제 목소리 없어.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 목소리가 있고 다리도 생긴 거예요. 마녀도 마법 부리다가 때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인어공주가 땅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신나서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불렀다면 그러면 자기 목소리 나온다는 사실도 알 거예요. 그런데 마법이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말을 하려고 시도도 안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인어공주는 자기 목소리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목소리 한번 내려고 노력도 안 했겠죠. 만약에 초록분들이 마법이 제대로 안 걸린 또 마법이 걸리기가 쉽지 않은 여러분만의 내공을 가진 그런 인어공주라면 어떨까요? 이제 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마녀는 지금 마법을 못 걸고 여러분한테 다리를 심지어 선물해 준 거예요. 목소리를 잃지도 않았고요.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해보면 또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해보면 그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초록분들의 23년은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마법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내가 목소리를 잃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다리까지 얻은 그런 인어공주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목소리를 잃지 않은 인어공주다. 내가 목소리가 있다. 이거 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왕자를 구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자한테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 저기 바다에서 온 공주야. 내가 너 구해줬어.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약간 이렇게 내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목소리가 나오면 못할 게 없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서도 이미 미모로 유명했거든요. 그럼 땅에서도 엄청 유명해질 거예요. 왕자가 당연히 프로포즈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결정도 인어공주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올해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목소리가 엄청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실 수 있고요. 내가 목소리가 있었지. 내 목소리 어디 가지 않았어. 내가 진짜 내 목소리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깨닫게 되었어. 나 알게 되었어. 이렇게 직감하게 되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시기고요. 나만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고 뛰고 싶으면 뛰어도 되고 아주 활력이 넘쳐서 심지어 날아가게 될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날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날개가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을 뿐 날개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약간 미운오리 새끼라고 주변에서 놀렸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인?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올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활력이 되고 즐거움이 생기고 결실도 막 샘솟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막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돈이 따라오고요. 성과가 따라와요. 아이디어가 샘솟는 시기고요.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데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 대회에 도전해보기에 좋은 시기고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번 볼수록 더 성장하고 더 열매가 커지거든요. 수동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위치도 모를 뿐더러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사람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초록분들은 작년에 이미 22년에 수동적인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양의 기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표현이 돼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티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까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좀 그런 시기로 보여요. 특히 그래서 취업의 운 기대하시는 분들 경우라면 여러 곳에 원서를 넣어보셔도 좋고요. 또 인턴 경험이라고 한다면 딱 한 분야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약간 맥락이 없어 보여도 다양하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23년에는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맥락을 만들어내는 시기거든요.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거 준비하실 때도 어떤 결과를 미리 생각하신다거나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고 움직이는 거는 나쁜 시기고요. 일단 도전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또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 마시고 올해 초록분들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요. 여행도 많이 가보시고 또 사람들이 다 가는 데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테마를 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만의 장소를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좀 그런 흐름을 아예 창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좀 다양한 것을 접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금전운에 좋다고 보이고요. 어떤 한계를 설정하신다거나 나는 한 우물만 파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시기예요. 물론 그 전문적인 영역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식을 전공하신다라고 하면 올해는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식재료를 또 한식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중식에서는 이렇게 양념을 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식이랑은 좀 다르다. 그럼 나는 이걸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볼까? 약간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이 전문성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의 창조성을 키워가는 게 목적이지 결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경험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목소리도 다양하게 내보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가셔야 되는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려면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로 보여요. 이렇게 목소리를 찾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보시는 초록분들마다 실제로 날아가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단히 경험을 다져놓는 것. 이게 활주로에 오르기 전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그게 또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는 이제 그때 되면 딱 알려줄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디렉션을 주겠죠.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신뢰하는 거, 나 믿는 거 아주 자연스럽죠. 이렇게 초록분들은 비상의 이미지, 좀 활주로에 올라가고 날아가는 그런 날개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특히 어떤 명예라든지 뭐 승진이나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아이디어가 발탁된다든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물 카드에도 초원의 리더인 사자가 나왔어요. 조용한 사자는 사실 리더가 될 수 없죠. 또 사자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소리 내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이 딱 필요할 때 나만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는 힘이 있어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자의 기운이 올해 여러분이랑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은 샘물처럼 아이디어가 넘실될 것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고 또 물이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세요. 새로운 물과 깨끗한 물을 기대하세요. 이런 메시지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샘물의 키워드는 앞에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시트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 이런 단어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초록분들은 걱정의 짐이 있으시다면 그거 다 신에게 던져주셔야 돼요. 그럼 힐링도 되고 해결책, 방법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정말 특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또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 가져보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날개를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찾아서 움직일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까지는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먼슬리 카드를 뽑아서 이제 여러분한테 2023년 중에서 어느 달이 가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기에 좋은지, 또 여러분이 언제 가장 활동적인 기운이 있는지, 이 사자의 기운을 언제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활주로에 오르는 가능성 가장 높은 2달을 골라볼게요. 네, 5월하고 8월이 나왔는데요. 이 2달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은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또 여러분의 자유로움, 특히 마음껏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록분들은 정말 능력이 발휘될 거고 특히 사자 같은 리더십, 또 야망, 아이디어가 샘솟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 기운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일단 22년에 여러분이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읽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여러분은 조금 수줍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처럼 드러내기 어려웠다. 내 주장을 하기에 쉽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2장의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다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쪽이 생각이고 이쪽은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거 드러내지 않았다. 보여주기에는 내가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위에 들어온 힘 카드도 보시면 지금 토끼가 사자를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어요. 사자는 사실 으르렁대고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앞으로 뛰어나가고 싶은데 토끼가 있는 힘껏 끌어당겨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사자는 본능을 의미하고 또 토끼는 지혜와 지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적인 논리가 좀 야성적인 본능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있는데 참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뒤에 비밀의 상징인 여사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결국 이 4장의 카드의 키워드를 다 연결해보면 나는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몇몇 분들은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는데 그거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셨을 수 있고 또 뭔가 케미가 있을랑 말랑 했는데 여러분이 좀 숨기셨다든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2년에는 짝사랑이나 뭔가 애매한 썸 지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이 말하지 못한 게 사실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있는데 얘기할 수 없었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의 카드를 보면 마음에 맺힌 게 있고 뭔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보여요. 특정한 한 사람과 불편함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사회적인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도 보여요. 뭔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족과도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좀 마음고생 같은 거 가지신 분들도 보이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맺혀 있고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또 근원이나 이슈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빨간 분들은 마음 앞에 약간 유리벽이 있다라고도 보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몸이 있는데 그 앞을 암막 커튼으로 다 둘러싸고 계신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참고 얼굴 보여주지 않는 것 이거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내가 앞이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사인이 와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올해 내가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들어오는 것도 안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소통의 창구가 막혔다. 그래서 좀 답답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의 23년의 키워드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의 지속 상태 이런 걸 말해주거든요. 이 대상은 꼭 외부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기쁘다, 즐겁다 정도의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단순할 수가 없는 감정이고 뭔가 명쾌하게 딱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어요. 원래 사랑은 좀 복잡하고 미묘하기도 하고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운 감정도 미운 정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 애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열렬히 생각하고 또 사랑을 할 때는 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대상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만 기쁘고 좋을 때 사랑한다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한동안 유지될 때 그때 사랑한다 라고 해요. 오늘 이 카드에서 사랑이 말하는 의미를 보시면 나는 헌신합니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이 헌신한다 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고 또 시간과 열정이 있고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빨간 분들이 이제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사셨고 참았고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은 좀 무관심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여러분이 어디에 헌신할까라고 보면 뒤에 보시면 모든 것에 선함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 그 실행에 헌신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올해 이제 23년이 되면 빨간 분들은 어떤 걸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겠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그냥 어떤 로맨틱한 뜨거움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대상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 대상에는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다. 그야말로 신이 약간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을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적극적인 표현이 꾸준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표현에 맞는 보상이나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사실 23년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인생에서 자주 겪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도 제대로 제어가 되지 못하면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상태의 헌신이나 선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해치게 될 수 있고요. 그 행위가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타인을 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빨간 분들은 23년에는 이 제대로 된 사랑을 직면하게 되고 또 만끽하게 되고 그 대상이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맞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즐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대상이 올해 뚜렷하게 생기실 것 같아요. 물론 연인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정말 진짜 사랑일 수 있죠. 이 사랑을 겪고 나시면 여러분이 직감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겠죠.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랑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걸 올해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랑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거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이 깊어지는 행위는 꼭 대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해 정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반려동물 키우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공부에 빠지신다든지 인생을 바꾸는 취미에 빠져들게 되실 수도 있고요. 뭔가 덕질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다가도 이거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만큼 무언가에 흠뻑 빠지게 되실 수 있어요. 혹은 이 사랑이라는 행위나 감정이 내면으로 승화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선한 것이 있어요. 아,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나 자신이거나 타인이거나 동물이거나 공부거나 일이거나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면 사랑이란 감정을 정말 열렬히 경험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력적인 사람이었구나. 사랑에 푹 빠진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올해 정말 뿌듯하실 거고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커플이 있으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어떤 공부에 푹 빠져서 책에 열심히 집중하는 그런 학생을 봐도 아, 저 학생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그 온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사랑이 가져다주는 희열? 또 호르몬의 마법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장면 오래 겪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22년을 보여주는 카드들이 어쩌면 지나치게 좀 인내하고 꾹 참고 누르고 좀 압력이 강한 그런 성질들의 카드들이었거든요. 근데 23년을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이 완주 6번 또 완주 기사, 컵의 시종 굉장히 화려하죠. 활력적이고 생기가 넘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조합을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열렬히 사랑하는 커플이 있고 또 자녀가 있다든지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기운 자체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가지게 되는 이 화려한 색감은 뭔가 돈이나 명예가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만족감에서 오고 행복에서 오는 그런 화려함의 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감이 연애운으로 연결된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조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연애운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풀어가셔도 진짜 좋은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런 사랑의 열정의 시기에는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커리어나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풀려요. 왜냐면 내가 일상 자체가 즐거워지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차오르거든요. 내 세계도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 기운을 가장 잘 살리시려면 빨간 분들은 이걸 연애운으로 쓰시더라도 이걸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다 쏟아붓기보다는 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이때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이 사람의 이런 면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거를 가치 있게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이 사람과 같이 할 때 나다운 나를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은 이 나여야 돼요. 아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없으면 이 사랑도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올해 여러분이 사랑에 푹 빠지셨는데 그 안에 나는 없고 상대방만 너무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약간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 연결되면 이게 그 관계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의 축이 기울어지면서 그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희생을 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축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질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되고 또 균형이 맞지 않은 관계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은 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간다면 이 사랑 안에는 원래 그 상대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사랑이 올해의 화두, 올해의 가장 큰 이슈와 즐거움은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을 만끽하자. 나에 대한 사랑과 균형 감각을 잃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랑에 빠지면 정말 남는 거 많으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다른 것보다 공부에 정말 푹 빠지실 수 있고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도 막 생겨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니까 올해 공부랑 사랑에 빠지셔도 좋겠죠.
내가 사랑의 운이 있는데 왜 내가 연애를 못하고 공부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기운을 공부에 쏟아보시면 정말 남다른 성과 내실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해피 이글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해피 이글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중에 당신의 장점을 잘 살펴보아라.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면서 혹시 내가 누구랑 사랑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공부랑 사랑에 빠지겠어? 내가 어떻게 일이랑 사랑에 빠져?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장점을 사랑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해피 이글의 또 다른 이야기는 밸런스를 잘 잡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해피 이글은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서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조금씩 갈라진 틈과 균열이 있다. 그걸 찾아봐라. 혹시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깨어진 부분이 있는지, 일이나 관계나 행복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을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삶에서 책임과 의무에 이제까지 너무 매여 있다면 그 안에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의 밸런스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또 가운데 크리스탈 카드를 보시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당신은 이제까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빨간 분들은 22년까지 뭔가 표현하지 않으셨다든지 자유를 제한하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23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대상이 있으면 결코 물러서지 말아라. 코끼리 카드까지 들어왔거든요. 코끼리는 원래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라 라는 해피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느 상황에서나 밸런스 있게 나를 사랑할 것, 가장 지켜야 하는 건 나 자신, 균형을 맞춰라 이런 조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빨간 분들은 이 23년의 키워드인 이 사랑, 이게 언제 가장 크게 기운이 들어오는지 이 먼슬리 카드를 2장 뽑아볼게요. 네, 빨강 분들 7월하고 12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2달에는 여러분한테 사랑의 기운, 또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가장 먼저는 사랑할 대상한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또 중요한 건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만끽하세요. 누구보다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또 실컷 표현하고 마음껏 받는 사랑. 그 과정 특별히 올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먼저 22년의 주요 장면 또 이슈를 읽어봤는데요. 먼저 뽑으신 4장 카드, 2022년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면 노란 분들은 상처받은 날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의기소침해진 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노란 분들이랑 저랑 이제 연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식사하려고 만났는데 여러분이 오자마자 이렇게 의자에 털썩 앉으시고 나 올해 진짜 힘든 날 있었잖아.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든 날 있으셨을 수 있고요. 외부 상황이 여러분한테 어떤 무리한 것들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날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올해 노란 분들 중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야근하는 날도 꽤 있으셨던 것 같고요.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좀 고강도였던 것 같아요. 공부나 전공 분야의 일에 좀 지쳐있는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지쳐서 한숨 쉬는 날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억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좀 억울한 일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는 그런 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으로 왔는데 씻고 잘 기운도 없는 그런 날도 보이고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칼 6번 카드를 보시면 마을이 있는데 불에 타고 있어요. 이제 불에 타고 있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이렇게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인공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걸음 그리고 아래에 들어온 세븐 오브 스프링 이 카드도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 특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은데 이렇게 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 중에서는 2022년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도 있으셨던 것 같고 특히 뭔가 짐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뭔가 무게감이 보이거든요. 뒤에는 별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좀 쉽게 티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랑분들은 떠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뭔가 두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좀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보이고요. 혹은 실제로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한 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고 싶으셨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뭔가 국내 여행으로 어쩔 수 없이 만족하실 수밖에 없었다든지 혹은 좀 길게 떠나서 힐링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넉넉하게 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요. 가족을 돌봐야 해서 떠날 수 없었다든지 사업장이나 일터나 공부 이렇게 의무감 있는 게 하나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확 마음 편하게 할 수 없고 뭔가 위축되고 눌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랑분들은 아마 대부분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릴렉스한 상태일 때 성과가 잘 나오는 분들, 좀 제한이 없는 여행도 추구하시고 뭔가 고즈넉하고 여유로움을 추구하고 싶었는데 22년에는 여건상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좀 의무감 때문에 하셨던 일이 있다든지 휴식을 실컷 취하지 못하셨다든지 약간 달려오신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미러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올해 뭔가 명상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자기성찰, 건강검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돌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이제 힐링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막상 거울은 깨져 있는 것, 이 상황처럼 그게 잘 안 되고 좀 지지부진하다든지 만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갑갑한 시간, 약간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적지근한 시기. 이 시기가 23년에는 끝이 난다라고 보이는데요. 23년에 여러분이 뽑으신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풍요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풍요라는 단어, 어번던스 이 단어는 이 단어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게 풍부해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안분지족,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정이 완화될 정도 만족한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이 카드의 문장도 보시면 나는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존재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사용하고요. 혹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이거 존재하는구나 라고 모두가 합의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지구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존재의 유무를 논쟁할 가치가 없거든요.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니까요. 사랑이나 증오나 이런 감정도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신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이렇게 존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나 자신이 한계가 없는 존재다. 이 문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무한하다. 나는 한계가 없다. 이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존재라는 건 진짜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감정을 내 안에 끌어당길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될 거야 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주가 바로 여러분의 감각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노랑분들은 올해 약간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 확실히 되고요.
내 우주니까 내 우주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무한한 존재다라는 문장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내가 어떤 물리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여기서 원하고 갈망하는 거를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이 무한한 능력을 올해 어디에 쓰실 거냐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라는 어번던스라는 단어는 사실 물질적인 세상에서 거의 최상의 격을 가진 카드거든요. 당연히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 노랑분들은 금전운이 가장 좋은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의 바닥이야. 나는 금전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올해부터는 이제 금전운의 숫자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만큼 벌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노랑분들의 포인트는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이 23년에는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한다. 여기서 멈추기에는 진짜 너무 아쉬운 운의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자유롭게 나를 만드셔야 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한한 시기예요. 내가 고체라고 생각해서 고체처럼 딱딱하게 나를 설정해버리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액체처럼 흐를 수 있고 심지어 공기처럼 기체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한테 가장 운의 흐름을 막는 생각은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는 진짜 욕심을 많이 내실수록 좋고요. 또 하늘한테 약간 운을 시험해 보기에도 좋은 시기예요. 나 이 정도 원하는데 내 우주라면 이 정도 해주겠지? 약간 딜을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반에서 몇 등, 우리 과에서 요만큼, 성적이 요 정도, 요만큼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딱 그만큼밖에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2023년에 혹시 돈을 모으는 계획 하시는 분들도 이제 1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훨씬 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일단 10억이 있다고 10배를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뭐를 하고 그러면 그 앞에 가장 먼저 1억을 만들려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1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큰 비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게 흐름에 더 좋고 효율성도 올라가거든요. 1억 먼저 모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1억만 모은 데서 끝나버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달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올해는 뭔가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할 거야. 나는 체인점을 100개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또 올해 세우시는 계획들은 이제 시간을 딱 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시간을 정하면 이 무한한 능력이 또 한계에 잡혀버리거든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와요. 지금은 일단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큰 그림을 내 머릿속에 시각화하시고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시고요. 그때 감정을 미리 또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막 자유로움이 생기거든요. 그 커다란 목표가 올해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게 목적인 때가 아니거든요. 인생에 어쩌면 제일 큰 그림, 그걸 그리기 시작하면서 작은 시작을 하고 이게 어쩌면 이제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지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힘이 시작되는데 계획을 작게 만들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림을 진짜 인생 최대로 그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이 진짜 이루어지면 어떨지 그 뒤의 감정을 먼저 온전히 만끽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누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면 올해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많이 이루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정말 이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결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공부나 운동이나 건강이나 금전이나 이 피지컬 월드에서 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크게 그리시고 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정말 여러분의 이 원대한 꿈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이미 너무 생생하게 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고 났을 때는 나는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당연해. 또 후련해.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진짜 꿈을 크게 가지시고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고 풍요가 올 것이다. 이 풍요로움, 풍성함, 이게 나한테 또 자유를 줄 것이다. 시간의 자유, 또 금전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자유, 그 감정을 한번 미리 느껴보시고 실현시키시고 여러분의 행운을 아주 직접 도자기처럼 빚어낼 수 있다. 이것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까지 노랑분들은 약간 제한되고 이렇게 좀 억지로 하셨던 일들 있으셨을 수 있지만 23년에는 일단 데스카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누에고치 안에서 자고 있었던 좀 눌려 있었던 기운이 일단 탈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게 돼요. 사용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세포들 이게 다 벗어 던져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월드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이 월드카드는 완전한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만의 우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커다란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즐거움, 뭔가 생동감,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완즈 1번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정말 어쩌면 인생에서의 여러분의 성향, 가치관, 중심 이런 것도 아예 바꾸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여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컬러링을 하실 건데 그 컬러링을 하기 전에 도안, 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의 시기로도 보이거든요. 내가 아주 손바닥만한 종이에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나서 색칠하려고 보면 사실 색칠할 게 별로 없어요. 다양한 색도 필요 없고 그림이 아무리 복잡해봤자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올해 여러분한테는 정말 진짜 큰 종이, 거의 책상만한 큰 종이가 주어지거든요. 이제 종이가 하나 주어질 거고 펜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종이라면 정말 세계 지도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난 예술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불가능할 것 같아. 저거 언제 다 그리나. 그러니까 나 요만큼부터 시작할래.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종이의 크기를 크게 그려보시고 올해의 시간을 한번 보시면서 크게 넓게 생각해 보세요. 올해 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크게 도안을 그리는 것부터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카드들은 생각보다 사실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림 그릴 수 있다. 한계가 없다. 그림을 진짜 잘 그릴 것이고 또 다양한 색의 도구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원하면 우리가 붓을 가져다 줄 거다. 붓이며 물감이며 색연필이며 다 때에 맞춰서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들 보시면 세부적인 고민은 다 신한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숨을 크게 내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힐링하는 것, 그리고 답을 신에게 구하는 것.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럼 때에 맞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재료도 붙여줄 거고요. 사람도 붙여줄 거예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길을 만들어라 라는 카드도 들어왔거든요. 일단 앞으로 가야 돼요. 뭔가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 주인공처럼 어차피 신이 여러분에게 길을 좀 보여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담대함, 또 과감함, 또 신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것만 유지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악어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도 보시면 노랑분들은 이미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저 신과 통하기만 하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악어는 원래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아요. 여러분은 원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으시거든요. 종이를 다 채울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악어처럼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도전하는 그런 시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23년에 노랑분들에게 어느 달이 가장 이 풍요의 기운, 또 제한 없는 한계 없는 능력의 기운 언제 강해지는지 이 먼슬리 카드 2장 뽑아볼게요. 네, 노랑분들 8월, 9월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달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고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담대함도 커지는 그런 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 두 달에는 여러분 능력을 더 믿어주시고 또 신이랑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두 달은 여러분이 이제 우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주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오늘 카드들의 얘기처럼 노랑분들 23년에는 조금 더 무한한 정말 풍요를 누리시는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그림 그리는 시기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